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남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마흔 이후에 비호감을 주는 행동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후의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누구나 겪는 비참한 현실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마흔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불행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직, 가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마흔이면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에서 겪는 그러한 갈등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낸다든가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허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에 비유를 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우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와 함께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가 돼서 찌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마흔 이후에 비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데 있는 척, 모르는 데 아는 척, 그런 허세들이 가장 안 좋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중년들에게 전하는 냉혹한 조언. 첫 번째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세평이라 그러는데 세평은 흔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좁고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고 아,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허영심이 될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고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고요.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 관계에서 볼 때 자존감은 깨질 수 있습니다. 마흔이라면 한 번쯤은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존감에서 자긍심.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자긍심을 확장시켜서 자존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남에게 평가받을 때 자네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 바로 내적인 확신이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여서 호감을 사려고 하고 좀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 많거든요. 그 진심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결코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의지하게 되고 어울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혼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혼자만 지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약간 냉랭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랑, 끈끈한 우정, 그런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좋은 노래를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한편으로는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고통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는 경우, 만약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결핍도 고통스럽고 과잉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시계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추라는 것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너무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많아도 권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은 잘 인지가 되지만 행복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꼽는 첫 번째 행복은 건강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이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건강, 평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건강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충치를 예로 들면요. 그 하나의 충치가 주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지만 건강한 다른 치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치 때문에 이제 징징거립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치아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행복했던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잘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하다면,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이미 90% 이상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짧은 순간에 행복을 못 느끼고 고통만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99%는 이것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없다면 배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런 배처럼 쉽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쾌락이 주는 만족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쾌락은 바깥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유흥이라든가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되면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란 것은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아니면 조용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쾌락이 있는 삶보다는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말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유명한 말도 있죠. 남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친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과의 영혼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친구는 없다라고 한탄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뭘 찾게 되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단계가 있습니다. 광물, 돌, 전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근데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우주에서는 내가 아주 유니크한 존재,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는 증거. 머리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비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란 것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풍경을 바라보고 산책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사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능이 높다고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민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이 고독으로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자신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통찰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군주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군주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큰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항상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도와주고 베풀고 자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색깔을 찾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시한부 생활을 사는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거에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겁니다. 여행을 좋아했으면 여행, 꽃꽂이라든가 어학 공부라든가, 그리고 능력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찾고 그것에 대한 능력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오히려 혼자가 되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 나이 들어서 친구 없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주로 어릴 때부터 형성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생활 패턴으로 인해 멀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연간 모임에서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점점 확고해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려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했지만, 성장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 친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부는 친구와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40대나 50대가 되면서 점차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라인 게임 속 친구와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친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나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의 수나 질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0명 이하의 지인을 가지며 그중 실질적인 친구는 50명 이하, 가까운 친구는 30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나 학교 같은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대체로 30명 안팎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성공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고 편안한 친구 관계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의존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태어날 때부터의 성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은 그들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 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반면 의존적인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먼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친구는 많은데 늘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편함의 근원 중 하나는 복수심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은 작은 오해나 실수에도 크게 상처받고 이를 복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안감이나 민감성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 쉽게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얄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친구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친구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존재일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의 문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전적 문제는 은행원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결국 친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지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아닙니다. 만약 무례한 친구가 문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 때문에 모임의 분위기가 가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그 친구 없이는 성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참 좋아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친구나 모임을 찾기도 어렵다고 해봅시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를 제외하고 모임을 조직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친구와의 문제가 확대된다면 서로 간의 마찰로 그 친구가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처 방법은 상황과 내가 가진 영향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친구와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나를 목표로 하여 비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을 잃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친구와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친구 몇 명과 소규모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외한 친구들 중 몇 명만 초대해도 되고 가끔은 나 혼자 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한 명과만 만나도 됩니다. 사실 현명한 해결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갈등 없이는 유지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대처는 항상 기분 좋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좋은 친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우정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 있겠죠. 결국 진정한 친구를 찾거나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안정성과 진정한 우정은 항상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친구를 찾고 싶다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는 인생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말에 성격에 문제가 있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 고독, 도움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까지 친구를 어떤 관점으로 봐왔는지,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열쇠로 친구가 있음이 유일한 것일까요? 친구가 없다면 외톨이나 부적응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렇게나 친구의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내가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자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재주라도 있는 듯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만한 의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친구가 일도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유대가 많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 유대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느낄 틈이 없습니다. 사회적 유대는 학교,
직장, 모임, 교회, 절 등 다양합니다. 친구가 아니더라도 유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성별, 연령의 폭도 넓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친구가 없어도 잘 살아온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없었지만 큰 문제 없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회적 유대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정과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친구 있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해결책이나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하나만 있다, 친구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사람을 속박하고 그 대상에게 휘둘리기 쉽게 만듭니다. 그 생각의 경계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면 또 다른 세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내 생각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친구 없이 잘 사는 일부 삶들 중에는 내성적이며 북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적어도 만족하고 혼자 있을 때 더 충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입니다. 둘째, 고립적이지 않다. 사회적이고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히려 고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능동적이어야 할 땐 더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동료, 이웃, 지인들과 사회적 유대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지 않더라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없이 산다고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연결도 있고 가족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충족되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이들은 무언가를 잃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남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타인들의 의견은 타인들의 의견으로 여기고 자신은 자신의 의견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넷째, 자신의 열망과 필요에 더 집중한다. 갑자기 친구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된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행복하기 위해 친구에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적 기대보다 자신의 열망과 필요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성취감을 얻는다.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성취감을 찾는 방법을 안다면 친구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한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취감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외적보다는 내적으로 친구와의 교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반면 예술가나 작가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틈도 없이 시간이 모자라게 지내기도 합니다. 독서나 글쓰기, 사색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들이 그런 활동을 즐기는 것은 성취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1. 취미 등에서 수익을 얻거나 의미를 얻을 때 성취감은 더 커지고 지속하는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결과 혼자여도 바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미루기까지 하면서도 즐거움에 빠집니다. 여섯째, 친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친구와 교제가 의미가 없어 실망할까봐가 아닙니다. 친구에게 받을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의 반전은 언제나 친구는 사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헤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친구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친구의 존재보다 중요한 점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가치가 맞는 것입니다. 누구와 있어야만, 누구와 잘 지내야만 안심한다면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갈수록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도 계속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어떨까요? 혼자 있는 힘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